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얘기 좀 나눠볼 겁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해서 국힘당이 발칵 뒤집어졌죠. 뭐 이재명 대표가 국힘당으로 올 거냐, 참 말도 안 되는 어림없는 소리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원래 그 민주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민주당 당대표였을 당시에도 서민정당을 추구한 그게 민주당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보수라는 개념은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 자국민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자국민,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라이언 일병구하기,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의 성향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 위주의 철저한 자주, 독립, 그러니까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수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죠. 사실 자기네들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데 자칭 보수가 아니고 하나의 그 파시즘적인 극우 카르텔, 교주주의, 보수가 아닌 약간 그 돌연변이 같은,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과거에 뭐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도 자국민 위주의 그 독일이라고 하는 그 아리안족, 그 독일 민족을 가지고 그 표방하고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던 게 히틀러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에 입각한,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그 정치적인 성향에 입각한 나치즘, 또 내지는 파시즘, 이태리의 파시즘이 출현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죠. 보수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의 이권에 의해서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 세력에 결탁된,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일본주의와 결탁된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방송을 킨 것은 이제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상의 갈등, 이념의 갈등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하게 나타나 있다. 제가 어제 3.1절 강북동 윤석열 파면 촉구대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좀 일찍 갔습니다. 제가 한 12시 정도에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종로 3가에서 내려서 그 보수 쪽,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극우들 그 집회 쪽을 종로 3가에서 걸어가면서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뭐 서너 명 있는데 노인네들 어디서 이제 많이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옷 입은 거부터가 뭐 빨간색에다가 좀 약간 특이해요. 뭔가가 좀 이상한 빨간 그 원색적인 그런 옷을 착용을 좀 많이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뭐 사진도 제가 몇 장 찍고 그랬는데, 그들의 행동이 좀 뭔가가 사로잡혀 있다. 이게 자기네들이 정답이다. 이게 진실이다. 그러니까 민주 세력들, 소위 그 우리가 집회를 어제 앙동에 해제 안 했으니까 그 집회를 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속고 있다. 자기네들은 안 속고 있다. 이게 정답이다, 진실이다. 그렇게 상당한 충격을,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런 이 모자도 사실 이게 이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수라고 하는 그 극우들 그 집회,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광화문에
이게 태극기는 사실 저희가 원래 가져야 할 어떤 상징성입니다. 태극기로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 페이스북에다도 올려놨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우리 태극기를 우리가 찾아가자. 태극기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상징성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그 민주 보수 세력, 그러니까 중도 보수죠. 그 세력들이 원래는 가져가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걸 지금 잘못돼 가지고 저쪽에 있는 구구 꼴통들이 이 미국 국기인 성조기 또 태극기를 같이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들이 보수라고 하면은 성조기를 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성조기는 다른 나라 아닙니까? 저도 미8군에서 8년 이상을 제가 어시스턴트 패스터로 근무를 했고, 일을 했고,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자국민 트럼프 못지않게 굉장한 그 자국민적인 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것은 5,000년의 그 긴 역사, 그러니까 전통성, 그 경복궁을 가면 굉장히 놀래거든요. 걔네들은 나라가 뭐 200년, 300년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 역사에 대한 걸 굉장히 부러워를 합니다. 근데 그들도 상당히 그냥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들고 뭐 집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 좀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 좀 정신병자 같다. 심지어 그 일장기까지 드는 경우도 있었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극우주의, 이제 그걸 교조적 극우주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교조적, 그러니까 이미 가스라이팅돼서 이 정신세계를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의 말이 대화를 나눠보면 막 속고 있다고, 우리들한테 속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속고 있는 걸 모르고 자기네 속고 있다. 자기네들이 막 흥분을 하고 막 이게 진짜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카카오톡이든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 완전히 사상화돼 있거든요. 뭐 북한의 뭐 4대 그 교조, 그 교조주의라고 해서 옛날에 김일성 당시 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교조주의적인 그 사상화가 이미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는 많이 나와 있어서 특히 20대 제가 인터뷰도 어제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 70 넘으신 어르신도 제 인터뷰에서 제 유튜브에다 올려놨고 20대 개딸,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여성분한테도 인터뷰를 해서 올려놨는데 그 상당한 많은 어떤 의식 깨어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오히려 몇만 원씩 주고 교통비 주고 전국적으로 버스 대절해서 오는 그런 그 구구 꼴통들, 교조주의적 꼴통들, 구구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100번 낫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집회 참가하면서 큰 희망을 받고 또 집회 끝나면서 풍물놀이, 사물패놀이 있죠? 풍물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신명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막 가운데 와서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상당히 신명 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민족주의적인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저도 중도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의 성향을 합리적 중도 보수죠. 합리적 중도 보수의 입장에 서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갑자기 들고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나 뭐 그 전에 출마할 당시에 대표 때 또는 대통령 출마 때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해요. 중도라고 민주당은 중도라는 얘기를 했고 또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뭐 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보수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서민 정당이다. 서민 좀 특이하죠. 서민들 중심으로 한 보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보수의 어떤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면서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는 보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리를 뺏기니까 아마 노발대발하고 이제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국힘당은 내란당이죠. 아마 정권이 바뀌면 그 당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당 해체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내란을 동조하고 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시를 한 게 지금 국힘당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적인 질서, 헌법이라는 법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린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법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자기네들의 정당의 어떤 걸 지켜나가자. 어제도 제가 언론에 보니까 국힘당 일부 의원들이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덜 나서 가지고 기침을 조금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어제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를 정말 파괴하자, 없애자. 이건 이 내란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국가를 어떤 난동을 피우는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내란 이상으로 헌법 기관을 없애자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체증, 이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다음 정부 때는 완전히 그 국힘당은 없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있을 수도 없는 정당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보수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 위치를 민주당에서 뺏기니까 노발대발하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않고 지금 이건 구급 꼴통, 이건 파시즘도 아니고 나치즘도 아니고 극우 세력들이죠. 아주 일제 문화, 일본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 그 제국주의에, 일본주의에 그 갇혀 있는 그런 꼴통들이 국힘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차 보고 또 이재명 대표 연설도 제일 앞에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영상 녹화도 하고 또 오면서 이제 박은정 검사도 그러니까 박은정 국회의원 아주 키도 작고 똘망똘망하니 아직 아밀딱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촬영도 하고 또 오면서 또 박범계 의원 사실 과거에는 박범계 의원이 조금 잘못한 것도 있죠. 법무부 장관 할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돼 있고 또 어제 그 신유한 교수인가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했던 교수가 이제 어떤 싹 바뀌어가지고 민주교 쪽에 우리 같이 토론도 하는 신유한 교수인가 그분도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나머지 진보 쪽이나 좌측에 있는 분들이 사회민주당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더 진보의 색깔을 더 내고 그 자리를
민주당은 더 보수 쪽으로 더 옮겨가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진보 쪽에 있는 세력들은 사회민주당, 또 진보당 그런 계열들이 뭐 녹색당이라든가 그런 당들이 더 그런 좌쪽에 더 진보 쪽에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서민정당으로서의 보수를 꾸준히 추구해 나가고 좀 크게 이렇게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당은 보수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굉장히 잘했다. 또 뭐 누차 뭐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과거에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뭐 4월이든 5월이든 출마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중도 보수로서 서민정당이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표방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그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죠.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앞으로 남북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까지 우리가 진출을 해나가는 중국까지 진출을 해나가는 동남아시아의 큰 호랑이로서의 그런 거장으로서 아주 그 광개토 대왕의 진취적인 그런 그 유라시아를 누렸던 그런 대한민국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큰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갑자기 보수 얘기를 꺼내면서 어제 또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아마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 역사상 놀라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자, 우리 진보 세력들 파이팅 합시다. 자, 파이팅! 예.